증인석에 최 기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오브런과 변호인이 그녀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ABS 범죄전문사회부 기자로서 박장충을 3년 동안 심층 취재를 해왔습니다. 교도소에서 강간당하지 않나요? 박장충은 그녀의 질문에 비웃음을 흘리다 성의 없게 툭 내뱉으며 대답했다. 여기는 여기에 룰이 있어요? 운동 많이 하고 있어? 왜 가끔씩 나를 보고 이유 없이 웃는 거죠? 기자님 보니까 천사 같던 그녀들 모습이 떠올라서요. 본인이 강간하고 피해를 준 많은 여성들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오. 피해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보세요, 기자님. 엉덩이를 비틀고 목이 뒤로 젖혀지며 허리를 부르르 떠는데 피해자가 다 피해자가 아니요. 일부는 나 무혐의라고. 여자들이 고충 맛에 환장을 하는데 그냥. 박장충은 최 기자를 훑어보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에그, 기자님이 아직 고추 맛을 잘 몰라서 그래. 최 기자는 분노가 치미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숨을 내쉬었다. 본인이 왜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알고 있지. 내가 권력, 돈, 지위가 없어서 그런 거고, 뭐 없이 살아서 이제 죗값 다 받고 나가서는 새삼 살라고요. 나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는 박장충은 눈을 가늘게 뜨고 관조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제가 아는 박장충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취재해온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는 자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브런을 바라보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기싸움을 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지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앙다물고 있었고 오브런은 감동 없는 표정을 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인정하는지 혹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가장 첫 번째 공소 사실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절권도를 수련한 적이 있습니까? 지 검사와 오브란이 서로를 계속해서 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정적이 흐르는데 그러자 변호인이 일어나 준비한 답변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애인으로 신체 단련을 위해 절권도를 수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어와 보호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건은 장애인의 신체로 건장한 남성 둘을 차례로 제압해 중대상해를 입혔습니다만 그렇다고 교도소 안에서 그가 살인을 했다는 결과로 몰아붙이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죠. 지검사는 이번에는 오브런을 바라보며 직접 물었다. 피고인, 대답해 보세요. 절권도 수련했습니까? 저는 절권도를 수련했습니다. 오브런이 대답하자 변호인이 당황했지만 기색을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러자 판사가 오브런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이유도 설명해 보세요. 오브런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소룡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 아시아인을 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미국 사회가 백인과 흑인을 처벌하지 않자 이소룡이 그렇다면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상황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절권도를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절권도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렇다면 이 기술 알겠네. 지검사는 오른쪽 손가락을 입안에 넣었다 빼면서 외치듯 말했다. 하늘의 심판. 지검사와 오브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은 많은 감정의 교환을 눈빛으로 주고받기 시작했다. 유도신문하지 마세요. 그러자 지검사는 책상 위에 있던 사진들을 들고 황은희 변호인을 향해 치켜들었다. 증거로 제출한 이 사진들을 보시죠. 지난번 교도소 접견에서 최 기자가 찍어놓은 오브란의 오른손들이었다. 사람의 손가락 이 부분들에 저렇게 큰 상처를 입을 상황을 교도소 안에서 상식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다른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손만 쓰는 장애인에게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저 손가락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판사가 의혹이 담긴 눈길로 오브란에게 물었다. 저는 암자에서 청소와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다 유리에 손을 많이 다쳤죠. 싸구려 연고를 바르면 다음날 제가 가려워서 긁거나 심지어 치아로 물어뜯기도 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그랬습니까? 교도소 생활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더 열악합니다. 검찰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증인 신문 절차 들어갑니다. 다음 공판은 10일 후에 열립니다. 절권도 사범이 증인석에 서 있었다. 그는 긴장하지는 않았지만 담담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범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은 오브란 씨를 모릅니다. 또한 이 재판정의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증인인 사범의 대답이 끝나자 황 변호인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이번에는 지 검사를 바라보자 지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범에게 다가갔다. 격투기 대회에서 절권도 기술들이 금지된 이유가 치명적인 기술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을 마친 지 검사는 갑자기 상의의 단추를 풀더니 자세를 취하며 액션을 시범하기 시작했다. 낭심을 차고 눈을 찌르고 쓰러진 적 위로 뛰어올라 몸무게를 실어 밟아버리고 또 꼬추를 차고 다시 돌아가 또 눈을 찌르고 마지막에는 하늘의 심판을. 판사가 눈을 찌푸리고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지 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범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이었다. 절권도는 사람 죽이는 기술이 가장 많죠. 사범은 증인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 검사를 바라만 보았다. 그 기술들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수련생에게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련생이 아닌 오브란 씨에게 하늘의 심판 기술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이 기술의 명칭이 왜 하늘의 심판입니까? 절권도 사범이 그 질문에 잠깐 천장을 바라보다 대답을 시작했다.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리고 사범은 말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막연하게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하늘이 심판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은 별칭입니다. 가르치진 않았어도 이 기술을 보여준 적 있죠. 사범은 잠시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대답을 떠올리는 건 아니었다. 제가 다니는 작은 절의 스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때 피고도 같이 있었습니까? 재판정 안에 사람들이 오브런을 바라보는데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범은 오브런을 바라보지 않고 지검사에게 대답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사범 표정에 변화가 없지만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판사님, 검사는 사실을 왜곡해 보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 검사는 그 말에 변호인을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비트겐슈타인의 법학서 논고에 나오는 말,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 검사는 사범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침묵하여야 한다. 이건 검증도 감정도 아니고
의혹에 불과합니다. 변호인 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맞습니까? 지검사는 무감동하게 뒤돌아서며 말을 했다. 더 할 말 없습니다.